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AI 발전의 한계점이 등장했다는 설이 지금 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양자 컴퓨팅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 배경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AI 데이터 회사 스케일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CEO가 띄어올린 작은 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설립이 되었고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을 라벨링, 카테고리화하는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이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16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대규모 데이터셋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라벨링해서 AI 모델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CEO인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오늘날 AI의 가장 큰 질문은 이거다. 2022년 가을에 GPT-4가 훈련된 이후에 엔비디아 GPU에 총 1000억 달러를 지출을 했다. 1000억이면은 100조가 넘죠. 그래서 차세대 AI 모델의 기능이 이 투자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글은 40만 회가 넘을 정도로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두 번째,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컴퓨팅은 AI 발전의 유일한 병목 현상이다.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 좋아지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써서 GPU를 더 넣을수록 이 범용 인공지능, 이제 인간의 지능에 필적하는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 이 성능과 관계없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설 중에 지금 두 번째 설이 좀 유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케일링 법칙에 의해서 컴퓨팅, 이 연산 속도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양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컴퓨팅은 계속 개선을 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늘리는 거는 덜 효율적이라는 거죠. 컴퓨팅 파워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양측에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뛰어넘는 데이터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 AI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고급 전문가 데이터를 생성한다거나 뭐 합성 데이터, 이거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이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늘려야 AI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1000억 달러라는 이 엔비디아 GPU에 투자가 많이 됐는데 여러 회사에 분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과 오픈 AI, 메타, 엔트로픽 이런 회사 같은 곳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엔비디아 총 GPU의 10에서 20%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AI가 크게 발전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H100 GPU가 제일 많이 가 있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오라클, 텐센트 등등 쭉 해서 뭐 틱톡이랑 테슬라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향후 몇 년간 AI가 나아갈 방향의 핵심인데,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트위터 사용자들이 답글을 달았는데, 이제 케인스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아이온큐를 굉장히 오래 다뤄왔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하이브리드로 아이온큐에 쓰이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양자 비관론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냐면은 이 ETH7E라는 이 스위스의 명문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이 보시면 케임브리지 퀀텀 컴퓨팅에서도 7개월 정도 퀀텀 머신러닝 쪽에 인턴으로 근무를 하다가, 또 큐에라 컴퓨팅에서도 3개월 정도 인턴으로 있다가 뭐 오스트리아의 과학기술국 쪽에도 박사학위 학생으로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IBM의 박사학위 펠로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IBM PhD 펠로우십이 뭐냐면, 이제 세계에서 수십 명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이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경험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IBM PhD 펠로우인데 자기는 조금 비관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나 봤더니, 지금 QPU가 선형대수 라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이 간단한 산수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은 GPU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QPU가 거기에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선형대수 문제들도 이런 최적화 문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QPU가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더니, GPU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CPU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만 QPU는 그렇지 않다, 느리다라는 이런 좀 비관론적인 말들을 펼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QPU 성능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 또는 앞으로 QPU가 GPU를 앞으로 절대로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절대 못 이긴다, 네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연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 GPU에 비해서. 그래서 QPU는 자연적으로 양자적인 문제만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이제 고전적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고전적인 문제들을 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펼쳐요. 자, 그래서 이 케인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어쨌거나 이 고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GPU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양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학술적으로 몇몇 이런 진전이 있긴 했지만 양자 컴퓨터는 매우 느리고 GPU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이 스피드나 스케일 면에서, 확장성 면에서. 그래서 케인스가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256AQ 정도에 도달을 하고 충실도나 속도도 개선이 된다면 이 양자 컴퓨터도 뭔가 쓸만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전 컴퓨터로는 따라할 수 없겠지만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클락 스피드. 이 연산 속도가 느리고 뭔가 이 측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전문적인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위험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머신러닝을 고전적인 데이터로 할 수 있지만 이 양자 커뮤니티는 양자 컴퓨터가 유슬리스하다, 쓸모가 없다, 그리고 고전적인 연산을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 양자 기업들이 내놓는 그런 멋진 투자 자료를 멈추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개입을 하냐? 소니카 조리. 이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에서 이 양자 어플리케이션 팀을 이끌었던 수석 연구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 대학교 그리고 IIT 이제 인도의 명문 공학대학이죠. 이곳을 졸업을 하고 인텔 그리고 아이온큐를 거쳐서 지금은 자신만의 이 새로운 양자 기업을 설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경력이 좀 있습니다. 한 14년, 15년 정도 되고 아까 이 스테판이라는 사람은 지금 보면은 대학교를 2013년에 들어갔으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한 경력면에서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인턴 위주로 여러 양자 기업들을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소니카 조이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 아이온큐에서 3년 반 정도 이제 실무에서 연구원으로 수석 연구원까지 했었던 사람이고 지금 자기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좀 더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니카 조이가 뭐라고 반박을 하냐? 그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이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고전 데이터를 쓰는 이런 머신러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판이 그러면 증거를 좀 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뭐 효율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 GPU가 경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니카 조이가 굉장히 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쉽게 풀어보면은 매우 적은 변수를 가진 양자 모델이 훨씬 많은 변수를 가진 고전적 머신러닝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래서 양자 모델이 양자 머신러닝이 쓸모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AI가 데이터가 부족해지는 순간에 왔는데 이때는 이제 고전적인 머신러닝이 아니라 양자적인 머신러닝이 들어갈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클럭 속도, 이 연산 속도 자체는 지금 양자 모델이 훨씬 빠르게 해결한다는 결과도 있었고 이 모델을 확장하면서 점점 더 큰 데이터들을 다루면서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다. 양자 머신러닝은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로 많은 세션과 강연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따라서 양자 커뮤니티가 고전 컴퓨팅보다 우수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이제 막 시작이 됐고 50개에서 200개의 고품질 큐빗을 지원하는 다음 세대 양자 컴퓨터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 결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분이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GPU가 엄청나게 빠르고 GPU 하나 추가하는 거는 쉬운데 이제 양자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어떤 이 무림의 고수 같은 느낌이죠. 두 고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했는데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은 이제 막 박사학위를 수료하기 직전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아직은 좀 부족하신 분이고 소니카 조이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에서 수석 연구자로 근무를 할 만큼 어느 정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말이 좀 더 옳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공부해왔던 바도 이 사람 생각과 좀 비슷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자 분야가 아직 초기긴 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 양자 컴퓨터들이 나오고 양자 오류 수정이 들어가면서 양자 컴퓨터가 분명히 실용적으로 발전되는 순간이 곧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토론을 좀 유익하게 지켜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이제 AI 타임즈라는 언론에서 2년 내에 이 LLM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 데이터가 고갈이 돼서 데이터 문제로 AI 발전이 중단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임대준 기자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AI가 데이터 부족 문제로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만으로는 2년 내 AI 모델 성능을 높이는데 한계를 맞게 된다. 대형 언어 모델의 규모가 커지면서 데이터 수요가 전례 없이 커졌다는 거죠. GPT-5 다섯 번째 버전을 위해서는 60조에서 100조 개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현재 사용 가능한 데이터 토큰은 10에서 20조 개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인조적으로 만들거나 유튜브 동영상, 레딧 게시물 같은 새로운 데이터 소스들을 발굴하고 있고, 머신러닝 학습 효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인데, 이제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은 우리는 거대한 모델이 존재하는 시대의 마지막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모델들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는 이 큰 단일 대형 모델보다 작은 모델들 여러 개를 쪼개서 이걸 합치는 사례들로 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의 해결법으로는 우리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 고전 방식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로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양자 머신러닝, 이게 좀 도입이 되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양자 컴퓨팅은 뭐 아까 토론을 했던 두 분의 경험이나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들이나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게 진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는 믿음의 영역이고, 이게 뭐 2025년이 될지 아이온큐 CEO 말처럼, 또는 양자 오류 수정이 도입이 되는 2030년 전후가 될지, 요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크고 길게 봐야 되는 투자다. 현재 AI 시대를 맞이해서 전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력 관련된 주식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데이터 부족, 또 다른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두 개 다 양자 컴퓨팅이 하나의 좋은 해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흐름을 봤을 때 양자 컴퓨팅이 미래에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성장주의 아버지인 필립 피셔도 얘기했지만, 성장주 투자는 원금이 0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냥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0이 될 수도 있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투자이고요. 그래서 꾸준한 공부와 합리적인 상상력으로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맞추는 좋은 투자를 했을 때에는 큰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법이지만, 거꾸로 원금이 빵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투자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각자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AI 발전의 한계점, 전력뿐만 아니라 데이터 부족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양자 컴퓨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